안녕하세요. 지난번에 3회를 갑자기 뚝 끊어 먹어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좀 심하게 좀 수준이 정말 너무 낮은 기계치래 갖고 이 장비를 똑바로 사용을 할 줄 몰라서 다시 녹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한 회차가 너무 길지 않아야지 듣기에 편하실 텐데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사안들을 자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게 되는데 좀 더 선명하고 간결하게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재명 죽이기가 문재인 탄핵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미국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하고의 관계를 보면 그런 게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 양당, 보수, 진보 이 양당을 아우르는 워싱턴 적폐가 그것이 진보와 군산 복합체가 결합한 CNN이라는 방송국을 스피커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내의 진보적인 여론을 그러니까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리드를 해왔죠. 1980년에 창설이 됐지만 좀 자리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게 한 80년대 말 그 정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25년, 30년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25년, 30년 동안 한 방송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계속 지내왔다면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게 왜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런 메비우스 띠를 왜 그 워싱턴 적폐가 고안해냈는지 그거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호도되고 왜곡된 동전의 양면이 돼버린 이 메비우스 띠라는 이 그 적폐 정치인들의 그 자기 선전 방식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중충적이고 여러 겹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중충적이고 여러 겹인 게 된 이유가 있죠. 이런 걸 차근차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언론은 엄청 중요하죠. 언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냐하면 이건 여론의 방향, 즉,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 이 언론이라는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의 생각대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얘기하는 대로. 그리고 뭐 우리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있는 대로 다 확인을 하고 다닐 수도 없는 상태니까 얘기해 주는 거를 믿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만 얘기해 주고 이렇게 되면은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정치 정당의 노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정치 정당 안에 있는 계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이거를 이제 관찰하면서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걸 끊어서 먼저 그 중에서 언론과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가, 그 스피커는 과연 어디인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예언을 하긴 했었는데 또 이제 분당 경찰서에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게 모든 언론을 뒤덮다시피 하고 또 여기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뜬 그 JTBC 뭐 첫 번째 꼭지가 분당경찰서의 그 발표 내용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적폐들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특히 심했었는데 무슨 그 동네를 시끄럽게 하려면 이제 연예인들을 앞세웠잖아요. 연예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연예인들을 스캔들을 막 빵빵 터뜨려가지고 많은 중요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치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덮었었는데 요새는 아예 그냥 이재명 지사님을 소환을 하고 온갖 가지를 거기다가 다 붙여놨기 때문에 계속 소환하고 있는 거죠. 계속 소환하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전하지 않고 지금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계정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을 갖고 그게 휴명 계정을 이제 해킹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런 얘기들이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 난리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훨씬 더 재밌죠. 훨씬 자극적이고 훨씬 선정적이고 막 센세이셔널하고 그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언론들이 뭐 종편뿐만 아니라 어 완전 진짜 황색 언론이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뚝 끊어진 내용이 근데 이게 CNN도 마찬가지거든요. CNN도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CNN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뭐 인터뷰 기사를 딴다. 아니면 생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가가지고 어떤 행사를 취재할 때 좀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떤 그 스태프라든지 아니면은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쇼를 합니다. 이렇게 연출을 해서 그게 보도인가요? 연출이죠. 그 Wag the Dog이라는 영화 생각나세요? Wag the Dog 이런 이 영화도 진짜 재밌죠. 거기서 막 모든 걸 다 연기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막 이렇게 막 왜곡, 조작 이런 걸 막 하잖아요. CNN이 그거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뭐 힐러리를 위해서도 타운홀 미팅이라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도 그 뭐 굉장히 트럼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떤 정말 진짜 그 후보 경선 때요. 정말 그 산뜻한 매우 진짜 탁 튀는 질문을 어떤 티네이저 그 타운홀 미팅식이라는 게 뭐냐면 왜 방청석에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앵커하고 대담 이렇게 나누다가 질문 받고 이런 거를 그게 이제 옛날에 타운홀에서 회의하던 방식이라고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방송 프로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건데 거기서 이제 되게 똘똘한 어떤 어린 친구가 기자를 그 얘기를 해갖고 이 힐러리가 완전 대답을 잘해서 완전 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와 역시 힐러리는 끝내준다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선전을 그러니까 후보 경선 때 2016년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질문한 친구가 배우였어요, 배우, 액트리스. 그러니까 단역하던 액트리스를 섭외해가지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뭐 그런 거 우리나라도 뭐 미리 하고 하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연출을 시켰다는 게 글쎄 그게 그 생방송이고 일반 청중으로 꾸며서 이렇게 뭐 짜고 했다 이런 뭐 그런 건 그냥 맨날 해요 맨날 이런 그 CNN하고 이제 그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JTBC입니다. JTBC. 그
손석희 앵커가 이제 작년 겨울에 2017년 그때 겨울에 북한에 머물고 있는 이제 CNN 기자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듣고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한 그 가짜 뉴스를 너무 열심히 퍼나르길래 왜 저러시나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이해를 못했던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분단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국민들이 한테 영향을 끼치는 정치 정당이 공화당하고 민주당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면 공화당은 이랬다, 민주당은 이랬다, 공화당 뭐 소속 유명 의원이 뭐 누가 이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런 미국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뭐 영향 같은 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또 뭐 중국의 입장은 뭐 아무튼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우리 한국 내부의 국내의 불평등이 양극화라는 상황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는 약소국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만간 남북미 관계가 해결이 잘 되면 상황이 지금처럼 복잡해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시끄러운 이거가 그 이제 이재명 지사 스캔들을 또 김부선 스캔들 그 여배우 스캔들이 끝나고 나니까 정의를 위하여 이 트위터 계정 그 스캔들을 갖고 쌩 난리를 치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이제 그 남북미 관계에 대한 것들도 참 그때까지 아무튼 이재명 지사님이 연예인급으로 계속 소환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들어대면 또 뭐가 있나 이러면서 정작 중요하게 삼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든지 양승태 사법 적폐 관련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그리고 이제 사립 유치원하고 관계된 사학법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 스캔들로 덮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진일보한 그 언론 플레이 수준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가 생겨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세상에 아휴 아무튼 이런 게 전파될 수 있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손석희 앵커가 있는 JTBC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지사와 김무선 스캔들 여기까지에 오기까지 몇 단계가 지나갔습니까? 첫 번째 그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가 있었죠.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었죠. 그게 다 이 JTBC 스피커를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희정 지사 스캔들이 있었죠. 그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 경우에는 100% 서지영 검사의 미투가 맞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그 김지은 씨죠. 김지은 씨가 터트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방을 언론이 JTBC를 필두로 언론이 어떻게 몰아갔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라고 진실과 상관없이 그렇게 몰아갔죠. 그리고 판결은 1차 판결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 적폐 권력인 검사 그 우병우의 검사와 관계된 스캔들을 꺼내서 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그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지사를 꺼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는 것과 별도로
왜 그 내부자들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부자들에서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검사가 그 깡패 그분 말고 그 검사가 이제 출세하려면 일로 와봐 이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비밀의 방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온갖 사람들의 비리가 다 있죠. 그 다 이제 증거 자료가 다 수집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이런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JTBC가 한 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앵글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 서지현 검사님이 주도했던 그 미투의 물결이 안희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죠? 뭐를 키웠습니까?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일로 여성과 정치인, 여자와 권력자 문제라는 이거는 뭐 무슨 어떤 연예인이 뭘 어쨌다 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끌고 가는 이런 그 창구가 된 거죠. 그런 아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창구. 그 손석희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참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도 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해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필요한 쪽을 키우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JTBC가 리드하고 있는 그 그룹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친미, 진보 성향이요. 그러니까 보통 친미 이러면은 뭐 친트럼프 이게 아니라 그 미국의 지식인, 그 하버드, 예일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쪽의 진보 지식인들은 이제 보수를 싫어하거든요. 당연하죠. 배운 사람이 뭐 인종차별하고 그러고 뭐 여성차별하고 그런 거 편들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그 진보 성향을 띈 사람들이 다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을 더 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거의 뭐 95% 이상이 다 미국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으악 이러잖아요. 하버드 이러면 깨갱이잖아요. 아이빌리그 갔다 왔다 깨갱. 그런 쪽 성향을 쭉 이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 성향이 합세해 있는 민주당을 의 적폐, 민주당의 그 타락하고 엉망이 된 그런 입장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방송에서 제가 진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보다 더 망가지고 이렇게 부패한 그 민주당을 옛날에 지지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이름도 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를 붙였지만 어쨌든 민주당이잖아요. 옛날에도 공화당 민주당이었고요. 그 민주당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런 국내 정치인들, 국내 지식인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편을 들고 트럼프를 친미기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편을 드는 거냐?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이제 다수들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 한반도의 문제를 위해서 트럼프가 필요하기는 한데 트럼프가 무식하고 즉흥적이고 진짜 그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너무 부족한 이 날라리 또라이기 때문에 그 이런 또라이한테 이 남북미 관계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이게 참 이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이거는 미국의 이제 이른바 진보의 지식인의 견해를 이제 그대로 뺏기는 건데 이 오피니언 리더가 국내에서 보면 누구죠? 손석희 앵커하고 유시민 작가입니다. 계속 그동안 썰전이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오피니언 리더잖아. 손석희 앵커 뉴스룸이 요새는 좀 죽었지만 그 얼마나 막 그 시청률이 SBS하고 MBC는 갖다 대질 못하잖아요. KBS는 본래 시청률이 높은 방송국이니까 그렇지만 이 오피니언 리더들 손석희 앵커는 트럼프에 대한 그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뉴스들을 끊임없이 갖다가 날르고 유시민 작가 썰전에서 트럼프 얘기하는 것 쭉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최근에도 그만두기 전에도 트럼프가 왜 멕시코하고 사이에 벽을 쌓는지 그거 잘 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명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유시민이 뭘 알고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다 아는데, 거기까지 신경 안 쓰고 사시는 일반 국민들은 뭐 미국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은 뭐 설마 유시민이 틀린 얘기 하겠냐 이러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담을 쌓으면 망합니다. 아, 맞는 말이죠. 그거 어디서 얘기했죠? 그게 똑같은 그 JTBC하고 같은 계열인 그 그 뭐지? 알쓸 신잡에서 그 얘기를 했나요? 썰전이 아니라 알쓸 신잡에서 했나 봐요. 그렇게 예능과 시사 프로를 넘나들면서 트럼프 진짜 엄청나게 씹는 유시민. 그러고 손석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JTBC 계열사 CJ ENM 뭐 그러니까 TVN 이것도 다 같은 쪽이니까요. 중앙일보 쪽하고 JTBC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학계가 이제 본래 민주당 쪽 지식인들인 그런 이제 우리나라 학계 거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우리나라 학계는 아무튼 우리 자기 머리로 생각을 뭐 하는 사람이 뭐 없다시피 하다. 그리고 진보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통계 자료 같은 거를 할 때 그쪽에서 다 왜곡한 거를 갖다 쓰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 워싱턴 적폐들이 공화민주 함께 힘을 합쳐갖고 군산 복합체하고 그 초국적 기업들 이렇게 폭력적인 전 세계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어, 막 찬탈하는 이런 워싱턴 적폐라는 워싱턴 스왑프하고 싸우고 있는 트럼프를 이 사람을 이제 잘라내려고 온갖 언론 플레이를 다 하고 있는 그 미국 내에 왜곡된 진보 언론의 입장을 JTBC를 필두로 그러니까 공신력을 한참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JTBC를 필두로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재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 아픈 소리지만 삼성이라는 초국적 기업 더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의 아이콘, 양심적인 언론의 아이콘인 손석희를 내세워서 결혼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어쨌든 남북미 관계가 살짝만 안 풀려도 트럼프가 너무 무식하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를 이제 문 대통령, 대통령 혼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계신데 이 트럼프라는 개망나니 또라이가 뭔 짓을 할지 그럼 대통령이 그게 통제가 되냐 우리 대통령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트럼프가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면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믿고 이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지하게 되는데 그 불안감을 막 조성시키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못 믿게 만들고 이래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그 초반부처럼 7, 80% 남북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이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사실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거기에 흠집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데는 언론이 최고인데, 뭐, 만약에 뭐, TV조선이 흔들면 흔들리나요? 국민들이?
천만에 만만에 진짜 만만의 콩떡이죠. 천만의 말씀. JTBC가 흔들면요, 여론을. 손석희 씨가 나서서 흔들면요. 유시민 씨가 나서서 흔들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왜냐?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이건 참 살벌한 얘기입니다. 살벌한 얘기.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거짓말은 반만 할 때 가장 진실되게 들린다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 그죠? 실감이 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왜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똑똑해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저 같은 일개 아줌마까지 나서갖고 이 유튜브 세상에 유튜브 채널을 다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 힘내고요. 촛불 강물 우리 국민 여러분 다 힘내시고 근데 그 아는 것이 힘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손석희 앵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 드려서 너무 마음 아프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손석희 씨를 데려다가 앉히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뭐 두세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똑똑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능력 있는 홍석현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고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힘내십시다.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